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이 달팽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을 쭉 빼밀고 그 다음 촉수입니까? 촉수도 곤두세우고 있는 이 달팽이 모습을 통해서 선생님은 호기심, 열정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실천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달팽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고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 국어 공부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하고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차분히 듣고 읽어보면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 실천해 보세요. 자,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것. 자, 왕도는 없지만 길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년 수능 한은밴도 못 푼 오버슈팅, 2018년 선생님도 못 푸는 물리 문제, 역대 최다 이 제기 결론은 올해 수능시험 역시 말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불수능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올해도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문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국어 31번은 고등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수능시험이 모두가 만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라 선발시험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에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와 등급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외우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 듣기 중심의 인강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더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실제 출제된 문학작품 6편 중 5편은 수능 연계교재인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낯선 지문이라 아이들 힘들었을 것이라 방송에서 말한 청마 유치원의 출생기도 청마기념관 유치원 동상 옆에 새겨진 대표적인 시로 함께 출제된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과 비교하는 내용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비법을 찾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집니다. 자, 선생님은 오늘 다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공부의 왕도는 없지만 길은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수능 내신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우는 공부는 가성비가 낮을 뿐 아니라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주어진 제시문을 대충 읽고 문제를 푸는 공부보다는 한 편이라도 본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국어 근육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공부보다 교과서 활동들을 따라해 보십시오. 수능은 물론 내신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고 인강도 듣지만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본문이 아니라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출제는 제가 하는데 문제가 가득한 학원 자료들을 갖고 와서 질문한 학생들을 만납니다. 자, 시 한 편의 문제만 엄청납니다. 그것도 여기저기 짜깁기 한 자료들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외워서 푸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응용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00번을 양보해도 수십 편이라면 그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편을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지요. 분야별로 30편 정도를 본문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기만 한다고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익히는 것입니다. 자, 운문문학, 시가문학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운문문학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운문문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죠. 운문문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관계없이 시의 특성을 본문 중심으로 감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시의 언어는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압축된 시어로 낯설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낯설게 하기라 하죠. 따라서 일반적인 글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시는 운율의 언어죠. 자, 운율 형성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 또는 변주라고도 합니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운율은 내재율과 외재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재율은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죠. 음수율, 글자수로 따지는 운율인데요. 시조의 3사, 3사조 등이 있죠. 음보율은 띄어읽기의 단위인데요. 삼음보, 고려가요는 삼음보, 시조와 가사는 사음보죠. 음이율은 위치에 따른 운율인데 두운과 앞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두운, 뒤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가군이 있습니다. 자, 운율을 알아야 운율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또 시의 언어는 함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함축성은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또 시는 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형상화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 즉 감각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심상, 우리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또 공감각적 심상이 있죠. 이런 심상을 활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표현상의 특징이 있죠. 시적 허용, 반어, 역설, 도치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의 이해도 필요하고요. 또 자의 태도, 정서, 관계, 그 다음에 시의 관계, 소재 역할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작품 감상에 관한 문제도 나오는데요. 자,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습니다.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자, 외재적 관점은 작품 이외의 것을 참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표현론적 관점, 독자를 중심으로 보는 포용론적 관점, 사회를 중심으로 보는 반영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을 어우르는 종합주의적 관점도 있습니다. 운문문학 공부할 때는 본문에서 이러한 것을 파악하면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산문문학, 소설로 대표되는 산문문학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산문문학은 줄거리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소설이고요. 많은 소설들을 우리가 다 읽어보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 학원 교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국어만 공부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자, 학교에서 배우는 작품을 통해서 소설의 원리를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편이라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익히면 처음 본 작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산문문학 출제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산문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인 소설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문문학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설의 3요소입니다. 자, 소설의 3요소. 자, 소설의 3요소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자, 주제, 구성과 문체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아래에서 요소별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 모든 글을 읽을 때 또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소설도 당연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구성. 구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만 구성이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학, 비문학 관계없이 그런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됩니다. 따라서 부분은 전체와 또 전체는 부분과 전체와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와 부분과 전체가 전체의 관계를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치밀하게 잘 짜여져야 되겠죠. 구성이 치밀하지 못한 글은 좋은 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글이라도 읽을 때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글을 쓸 때에도 구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구성을 잘 하는 방법으로 우리 문제 개요를 작성을 하죠. 자, 문체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라도 구어체일 때와 문어체일 때 의미는 달라지죠. 또 여성적 문체와 남성적 문체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어조나 말투 등도 문체상의 문제입니다. 자, 시나 소설의 사투리 사용이나 현재형이 쓰였을 때 주는 효과도 많이 묻지요. 자, 이것도 문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장감을 불러일으키겠죠. 자, 구성의 3요소입니다. 자, 주제, 구성, 문체 중에 자, 구성을 좀 더 공부해야 되는데요. 구성의 3요소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어쩌면 소설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인물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주인공과 대척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이죠.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죠. 개성적 인물과 전형적 인물, 현대 작품에서는 개성적 인물이 많고 고전문학 작품에서는 전형적인 인물이 많죠. 개인이고 이거는 특별한 계층을 나타낸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인물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요. 인물의 성격, 관계, 역할, 인물의 제시 방법, 직접적 제시죠. 오타가 있네요. 직접적 제시, 이건 말하기고요. 간접적 제시는 보여주기입니다. 그죠? 서술자가 쭉 서술하는 게 직접적 제시고,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간접적 제시입니다. 이런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자, 사건입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행동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지요. 사건들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화해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소설에서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갈등이 해결되면 작품이 종결됩니다. 그죠? 여러분, 내적 갈등, 외적 갈등에 대해서도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마음의 갈등이고, 외적 갈등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도 있고, 개인과 사회의 갈등도 있고, 여러가지 갈등이 있죠. 그리고 사건의 진행은 발단, 인물이 소개되고 배경이 제시되는 부분이고요. 전개는 갈등이 드러나고, 위기는 갈등이 복잡해집니다.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우리 풍선도 터질라 하면 가장 부풀었을 때 콩 지르면 터지죠. 결말은 갈등이 해소됩니다. 자, 이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 희곡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죠. 자, 배경은 작품 배경이 작품의 주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질문합니다. 작품 감상인데요.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내재적 관점과 예제적 관점이 있죠. 아까 우문문학에서도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보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외재적 관점은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표현론적 관점, 독자를 중심으로 보는 효용론적 관점, 사회를 중심으로 보는 반영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을 어우르는 종합주의적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점과 거리도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점과 거리, 표현상의 특징도 묻습니다. 모쪼록 소설도 본문 중심으로 공부하여 원리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비문학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비문학 지문 사실은 수능 교재에 실려 있지만 국어 수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 지문은 사회과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과학 지문은 과학과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예술 지문은 음악이나 미술 시간에 다루는 내용, 기술 지문은 기술 수업에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해당 교과서를 잘 보고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비문학 지문은 해당 분야의 교수가 출제하기도 합니다. 국어 시간에는 글을 효율적으로 읽고 쓰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어교사가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글이라도 주제와 구성, 문체를 파악하면서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독해가 가능하고요.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비문학 독해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인문학 분야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학을 보는 눈과는 다르지요. 인문예술 지문은 관점과 관계의 파악, 사회 지문은 개념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과학 지문은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글을 읽을 때 각 단락별 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넓힌다면 독해력과 문해력이 자라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어 공부의 기본은 문제풀이 공부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